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바른정당 이준석 창당준비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주째인가요 오늘이? 네. 예, 새로 합류하신 실시간 검색어 2위에 빛나는 세민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예,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들이 이제는 저 허성무란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하셨나 봐요. 지난주에는 더 이상 오르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파악이 안 된 분들은. 아니 근데 이렇게 또 하면 돼요. 한번 허성무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작하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시즌2. 그러잖아. 일부 인터뷰에서 남경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남자 박근혜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똑같은 발언이 정두원 전 의원한테도 금요일 날 또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요즘 박근혜 같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큰 욕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박근혜 프레임 씌우기죠. 아, 프레임 씌우기. 예, 가장 큰 공격이라고 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라고 제가 질문 드렸더니 컨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컨텐츠는 많은 사람인데 그 컨텐츠를 잘 텔링을 못하죠. 거기에 비해서 남경필이나 정도는 별 스토리 없지만 텔링을 잘해서 자기 포장을 잘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 박근혜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 야권의 제1주자를 향해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그렇죠. 프레임 씌우기.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또 뭐 선거 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컨텐츠라는 것은 사실은 뭐 증명이 됐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 광고를 잘 못한 마케팅에 실패한 문재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아하. 실제 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컨텐츠가 없는 분은 전혀 아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모든 주자들이 문재인 때리기에 달려들고 있는 상황 자체가 예. 2012년 때 약간 비슷한 국면이 있었다면 그때는 박근혜 대 안티박근혜 그 대결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재인과 안티 문재인의 대결로 갔을 때는 문재인 쪽이 100% 유리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 어떤 팬클럽과 안티가 붙어가지고 예. 안티가 이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안티는 뭐 비토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된다면은 오히려 체급을 키워주는 꼴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나머지 주자들 문재인 대표를 대한 주자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한테 지금 박근혜 프레임 씌우기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다. 요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평론 잠깐 들었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상한가 한가 우리 할 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한가 이준석 의원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18세 청소년이라고 이거 한번 청소년들? 골라봤습니다. 예. 허성무 소장 누구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예, 저는 새누리당을 대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현 황교안 총리를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네. 요 얘기부터 풀어가 보죠. 그러면 상한가. 황교안 총리가 지금 상한가라고 생각하세요? 예, 스물스물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선호도 조사에서 5%가 나오고 예. 또 새누리당 대선 후보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하면 10%가 넘게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7.4%.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예. 이건 이제 결국 반기문하고 연동되어 있는데요. 예.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원조 보수, 이념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반기문을 우리 후보로 지금 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황교안을 지지하게 돼서 황교안의 지지율이 밑도 끝도 없이 스물스물 누구도 모르는 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본인은 대선 출마 생각 전혀 없다란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르는 거예요, 지지율. 예, 지금은 전혀 없는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국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는 생각이 분명히 없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야, 거고 그렇구나. 또 상황이 자기를 부르면 예. 나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현실화될 거에 이제 것인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이쪽에서도 지금 황교안 말고도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금 왜 탈당을 안 하고 새누리당에 계속 남아 있느냐? 왜 그래요? 자기가 대표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때문에. 믿음이죠. 그리고 이인재 의원도 지금 대통령 이미 출마 선언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조 보수, 이념 보수의 대표 얼굴 마담이 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거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황교안이 지금 그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 게 지난번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뭐 소명이 완전히 안 된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뭐였죠? 뭐 피부병 같은 게 있어서 단마진. 군대 안 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제가 황교안 총리를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이력이나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구도에 의해서 구도에서 지금 뭐 자생적 새누리당 후보를 내자는 어떤 움직임 속에서 구도상에서 발현된 후보라고 보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구도상에서 발현됐던 또 하나의 후보가 반기문 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제3지대론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에는 대선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가면 양자 3자로 압축되게 되면은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고 결국엔 인물 대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구도상의 후보들은 지난번까지 이제 대선에서도 봤지만은 크게 제가 경계는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요. 대통령이 된다 만다 말고 한교안 총리가 진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현실성은? 저는 최근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반응을 보면은 독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또 갑자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결사옹위 모드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독자 후보론이라면 황교안 총리를 생각하고 있다.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러면 총리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 그거 하는 순간 또 지지율 빠집니다. 아니 있군요. 그거는 지지 세력 내에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황교안 총리가 요구하는 지지 세력은 새누리당 지지 세력 내에 또는 보수 이념 보수 내에서의 지지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는 지지를 지금 확보하려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뭐 사퇴하면 바로 경제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하게 되니까 그게 대해서는 편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흐름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선 때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불임 정당에 대해서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독자 후보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선에서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는 거죠. 목표고. 그러나 그 이후 멀리 보는 거죠. 다음 총선까지를 보는 계획이 들어있는 거다. 황 총리한테.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름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해서 더 생명을 연장해가고 정치 권력을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특히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념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는 그런 구도 하에서 이런 다자 구도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87년의 재판인데 1로 상김이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때는 1로가 이기는 구도지만 지금 반드시 이기는 구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다자 구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황교안은 의미가 있다. 현실성 나올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허성모 소장님은.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잔류 새누리당 세력이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라고 선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엔 보수가 한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확신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분열을 초래한다면 그 생각에는 굉장히 앞으로 뭐 이인재 후보가 사실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 그 일 하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황교안 총리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총리에게다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됐는데 이준석 위원은 18세 청소년들을 18살의 청소년들 상한가로 뽑아오셨어요? 예, 어쨌든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이라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뭐 사실 선거라는 게 정치 경험 중에 가장 뭐 화끈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다라는 거.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이 18세 투표권 주자 이번 대선부터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은 반대 아닙니까? 야, 바른정당은 지금 이게 좀 제가 당을 처음 하면서 이제 바른정당에서 보니까 야, 모든 걸 전원의 정책 의총으로 이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론으로 정하려면 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이 18세 투표권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30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이게 대비지만 그냥 유출하겠습니다. 뭐예요? 30명 중에 16명 정도가 찬성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9명 정도가 반대, 그다음에 4명 정도가 보류였습니다. 바른정당 안에서 18세 투표권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총선 앞두고 물어봤다면은 좀 반대가 높았을 수 있겠지만은 대선 앞두고 물어보면 사실 반대가 많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 그 절차를 통해서 새로 부여된 투표권이 한 15만 표에서 20만 표 정도 된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 뭐 대한민국 대선 중에서 10만 표 차이로 뭐
벌어진 대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다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구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야 3당 간의 공조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 이번 대선부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소장님. 예, 이거는 뭐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뭐 동의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당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정권의 확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참정권이 뭐 귀족들에게만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육군 뭐 유상계급, 예. 부르주아 계급까지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으로 다 확대되는 과정들에 지난한 투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제 18세에 이제 참정권을 주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참정권 확대라는 여론과 투쟁 속에서 확대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촛불 민심 시민혁명의 과정에서도 이게 확대가 안 된다면은 이 그 명예혁명이 실패라고 봐야 되죠, 사실은. 바른정당 얘기까지. 상한가 얘기해봤고요. 하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한가. 허성모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예, 저는 반기문 총장님과 할배들이라고 적었는데요. 반기문과 할배들 잠깐 기다리시고 이준석 위원은 누구 하한가? 저는 임명진 위원장. 임명진 위원장. 네. 아니 임명진 위원장은 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대충 알겠는데 허성모 소장님. 반기문 총장은 지금 와서 뭐 광폭 행보하고 있고 하한가 줄 정도예요? 이제 와서 지금 2주차입니까? 그죠? 10일이 넘고 오늘이 11일째인가요? 그렇게 뭐 될 그렇게 거예요. 돼 가는데 네. 반기문 총장님도 사실은 뭐 70대 중반의 할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들어와서 뭐 열심히는 하셔서 아니 잠깐만요. 할배가 이게 할아버지 비하 발언은 아닌 거죠?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고 귀염성 있게 말하는 네. 할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도 연세가 그렇고 예. 손학규 대표도 70세를 넘었죠. 그렇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연세로 보면 다 할배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걸 떠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실 거 다 좋은 거 다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또 뭘 더 하시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조금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닌가. 욕심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이 와서 한 행보들이 하나하나가 다 구설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턱받이, 퇴주자. 맞습니다. 일일 일 실수해서 뭐 온갖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해봐서 아는데 예.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해봐서 외국 뭐 지도자들과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 경험으로 해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 아닙니까? 내가 해봐서 하는다는 MB 때 생각이 이야기 나네요. 같아요. 근데 나네요, 실제 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2년째 대통령 하마평이 오르고 또 이렇게 뭐 자기들이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네. 뭐 대단한 거 할 줄 알았어요 보면은. 그런데 와서 진짜 대단한 혼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일일 언급했던 실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그 선거 준비를 도왔다고 하는 세력들이 예. 이게 지금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준비 안 해놓은 겁니다 보면은. 준비 없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실 믿을 거라는 거는 고지지율을 지금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예. 초기에 와가지고 뭐 사실 그 첫날 때부터 그런 끼가 약간 보였습니다. 뭐 공항철도를 타느니 마느니부터 해가지고 지하철 타냐 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캠프가 지금 개선 조직으로 딱 구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왕좌왕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결정을 해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결정을 하는 위치에 가 있는데 실제로 외교관들도 거의 뭐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 결정권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반기문 총장의 국제적인 경험과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과 결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왕좌왕 보면은 캠프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도 있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지금 50대들이 대선 출마를 급격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희정, 예, 어제 했죠. 예, 일요일에 5시간 이재명 동안. 시장 뭐 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했던 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5시간 동안 정문적답. 증문즉답. 어디서 많이 형식으로 들어본 것 같죠. 했어요. 어느 스님이 정문적설하고 계시잖아요. 법륜 스님 떠오른다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5시간 동안 정문적답을 하는 건 내공 없이 힘든 자기 내공을 보여준 거죠. 아하. 젊음을 보여준 거고 예, 그것도 젊음을 이제 보여줬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제 오늘 오늘 합니다. 하죠. 오늘 공장에서. 오리엔털 시계 공장에서 하는데 그 자기가 어릴 때 근무하다가 이제 장애를 입었던 공장 아닙니까? 이분은 이제 스토리도 있고 텔링도 잘해요. 그렇죠. 예, 뭐 물론 한계는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남경필 지사 25일 하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씨 26일 날 합니다. 6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의 젊은 후보들이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한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방금 이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확실한 자기 세력이 없어요. 여러 세력이 얹혀가는 맞아요. 그런 이제 형국이니까 그래 얹혀가는 사람은 자기 주도로 뭘 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하락세로 갈 수밖에 자꾸 없다. 실수가 나오는 실수가 나올 일인 수밖에 실수가. 없고 또 본인도 분명한 어떤 노선 정립을 네.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설 끝나고 나면 어느 정당으로 들어갈지 가닥이 잡힐 거다. 본인도 좀 급해진 거예요. 이준석 의원. 네. 바른정당 갑니까? 반기문 총장? 바른정당이 만약 반기문 총장이 온다고 하면은 경선 치러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후보를 받들어 떠모시기 위해서 뭐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건 바른정당 쪽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선 반기문 총장 아니 잠깐만. 근데 여러 조건을 막 제시하면서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줄다리기 밀당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당원을 가입하겠다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이 가입하는 거나 아니면 동네에 저희 뭐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분이 가입하시는 거나 예. 누구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자유 하에서 입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 그냥 똑같이 입당하셔서 그리고 똑같이 치러서 올라가셔라. 그 모든 당원은 그거로- 대선 출마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 그런 예.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뭐 선상에서. 저희가 그 환영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뭐 꽃을 목에 걸어드리고 이럴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정도라면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하는 거의 그 이런 정도네요.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오지 말라는 이야기보다 더 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당도 뭐 거의 문 닫았다고. 문 닫았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좀 이제 국민의당이 자기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박지원 원내대표 튕기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죠, 수사 밀당이죠. 어허. 그런 표현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박기문 총장이 거기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앉을 수도 있고 손학규도 들었고 맞아요. 역시 거기도 가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예. 당내 기반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이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출마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드롭할 가능성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저 정도로 이제 옆에 소위 말하는 여러 분들이 달라붙었으면은 예. 떠밀려서라도 출마할 겁니다, 제 생각에. 드랍은 안 저분들 지금 하지만 다 가신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마하도록 종용해야지. 여하튼 바른정당에서 꽃 들고 프래카드 걸어놓을 일은 없다는 건 분명하단 말씀이에요. 저 그렇게 뭐 될 상황도 전혀 아니고요, 바른정당 내 가긴 상황. 갈 것 같습니까? 그럼 갈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까? 뭐 제가 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짜다란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예. 선수들이 있으면은 뭐 예.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예. 잘 맞추어서 예. 결국 간다면은 거기 말고는 저는 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생각합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한가 이렇게 해서 반기문 전 총장, 이준석 의원은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또 꼽으셨어요. 예. 벌써 세 번째. 야, 이거 이제 뭐 보니까 원래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실 때 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인적 쇄신이란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면서도 하면 또 이런 보수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다들 궁금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예측하기로는 이게 들고 오신 칼 자체가 약간 빵칼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러셨죠. 고기를 써는 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 빵칼로 이제 카스테라 정도 자를 수 있는 빵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 그 빵 자르다가 칼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칼이. 빵칼도 약한데 그 빵칼이 또 그나마 부러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당원권 정지를 3년 하겠다라는 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인적 쇄신 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서청원, 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요. 지금 2017년 1월에 정지하면요. 2020년 1월에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공천은 그 다음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 정치인한테 뭐 전당대회 못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징계라고. 하하. 네, 그거를 내려놓고 인적 쇄신이 끝났다고 하는 거는 예.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이거는 빵칼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인적 쇄신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예.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임명진 위원장님의 지금까지 커리어와 맞는 그런 행보인데 예. 다들 누가 봤을 때 거기 아무도 인적 쇄신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봐라 인적 쇄신 된 거 아니냐. 이거는 옛날에 그 말 갖다 놓고 사슴 갖다 놓고 말이라고 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워낙 소리가 요란해서 맞아요. 이게 뭐 호작두는 아니더라도 개작두 정도는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 어떻게 될까 얘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당장 정리해보죠. 지금 이번 주 이제 설 앞두고 나가지고 추가 탈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가시화되고 있고 임명진 체제의 성공을 규정하려고 하면 인적 쇄신에 성공하고 추가 탈당을 막는 것이 그것이 아마 성과로서의 측정 잣대일 텐데 그거에 대한 실패가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 내 인사들도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은 많지만 역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으로 가자니 거기도 명쾌한 대선 주자가 없고 대선에 이길 만한 선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이 제대로 거기 정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는 지금 기득권이 많잖아요. 기득권을 버리고 가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자기의 지역구 생각도 예, 하니까. 지역구 생각도 해야 되고 예. 오랜 보수의 이제 원조가 여기고 이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 텐데 예. 그러나 이제 임명진 목사님의 노력을 다 폐마할 수는 없다. 원래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예. 면에서. 완벽한 디스인데요. 자기 능력 하에선 잘한 거다. 어디 있습니까? 지능적인. 이야, 임명진 위원장 우리 프로 잘 들으시는데 들으시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닥 18세 청소년 황교안 총리 그리고 하한가에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반기문 전 총장 올리면서 호두판 문을 닫지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창당준비위원이었습니다.